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또래의 미래와 함께 초경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미래하고도 인사 나눠볼까요? 미래야, 안녕. 이름 남미래. 나이 꽃보다 예쁜 12세. 소속 하얀초등학교 5학년. 성격 활발, 당당, 꼼꼼한 성격. 특이사항 최근 사춘기가 시작되려는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뀐다. 자꾸 가슴 설레게 하는 오빠가 생겼다. 가슴에 뭐가 잡히는 것 같은데? 만지면 아프고. 설마 병에 걸린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아직 못 해본 것도 많은데. 안 돼, 규현이 오빠한테 좋아한다고 말도 못했는데. 어머, 미래야, 뭐 하고 있니? 어? 친구들이 너하고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남이래야. 그런데 미래야, 무슨 일 있니? 그게, 가슴이 아파요. 어머, 정말? 혹시 만지면 아프고 뭔가 만져지는 것 같고 그러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나 보구나.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그건 미래가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미래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사춘기에 접어든 거예요. 사춘기를 설명하려면 먼저 사람의 일생을 알고 있어야 해요. 사람의 일생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0세부터 9세에서 10세까지를 소아기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성숙기라고 하죠.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시기인데 보통 17세, 18세부터 44세, 45세를 가리킨답니다. 한마디로 어른이죠. 3번째 단계인 노년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미래에게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니 축하한다고 했었죠? 네, 여러분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거예요. 사춘기는 소아기와 성숙기 사이에 누구나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가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춘기는 우리의 몸이 소아기에서 성숙기로 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춘기가 되면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괜스레 우울해지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가도 금세 나빠지기도 하고 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몸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죠. 여학생들은 보통 11세에서 14세 사이에, 남학생들은 13세에서 16세 사이에 사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피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드름은 개인차가 있어서 사춘기가 왔다고 해도 여드름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와 성기 주변에 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춘기지만 남녀에 따라 조금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학생들은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젖멍울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젖멍울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엄마처럼 아름다운 가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벌어지면서 허리는 잘록해지고 성인 여성으로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 남학생들은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가 찾아옵니다. 변성기는 목소리가 굵어지는 증상이에요. 미래야 안녕 하던 목소리가 미래야 안녕 하고 바뀌게 되죠. 여학생에게도 변성기가 찾아오기는 하지만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아주 적기 때문에 변성기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월경이라고도 하는 생리 현상입니다. 달월자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한다는 의미로 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생리를 처음 초자를 써서 초경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생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월경 현상을 말한답니다. 선생님, 자궁이 뭐예요? 왕이 살던 궁궐 같은 건가요? 덕수궁, 경복궁처럼 궁자가 들어가잖아요. 비슷하단다. 자궁의 궁자가 한자로 궁궐 궁자를 쓰거든. 바로 아기가 사는 궁궐이라는 뜻인데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기가 자라는 아기 집을 자궁이라고 한단다. 아기가 자라는 아기 집이요? 맞아. 지금 미래의 몸속에도 있어. 자궁은 여성에게만 있는 내부 생식기인데 자궁의 실제 크기는 달걀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면 자궁이 이렇게 커지죠. 참 신비롭죠? 자궁은 임신했을 때 아기가 자라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생리의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성에게는 이 아기집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남성은 월경을 하지 않는 대신 사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남성의 사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그림은 여자의 신체 구조입니다. 여기가 배 부분이고 이쪽이 엉덩이입니다. 여기가 방광, 오줌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방광에 모여있는 소변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궁은 방광 바로 뒤에 있어요. 자궁이 아기가 자라는 집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아기가 자궁에서 다 자라서 밖으로 나오는 길, 그리고 생리의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바로 질이라고 하죠. 자궁 뒤쪽으로는 대변이 저장되는 곳,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 모인 대변은 항문이라는 곳을 통해 배출되죠.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곳인 요도와 대변이 나오는 곳인 항문 사이에 질이 있는 거고요. 이 질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나중에 아기를 낳을 때도 질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내부 생식기는 자궁, 질, 난소, 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자들은 태어날 때 난소에 수많은 아기알, 즉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춘기가 되면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배출되는데 이것을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은 양쪽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집니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에서 정자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 자궁은 자궁 내벽의 영양분을 혈액의 형태로 저장을 해둡니다. 정자를 만나지 못한 난자는 자궁 내벽에 저장돼 있던 영양분과 함께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을 생리, 즉 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리를 하게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난소에서 성장한 난자가 배란된 후 정자를 기다리다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수정란을 위해 자궁 내벽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 즉 피와 함께 질을 통해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바로 생리입니다. 아, 그래서 생리를 하게 되는 거군요. 선생님, 그런데 정자는 뭐고 수정란은 뭐예요? 미래가 예리한 질문을 해줬네요. 미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남성의 생식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남성의 생식기는 고환, 정관, 정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정관을 타고 정낭에 모였다가 요도, 즉 소변이 나오는 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은 남자들이 하는 생리인데요. 그 형태나 주기가 많이 다르지만 여자들이 월경을 하듯 남자들은 사정이라는 생리를 하는 겁니다. 사춘기가 된 남학생이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면서 사정을 하는 것을 몽정이라고 해요. 여학생의 초경이나 남학생의 몽정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경이나 몽정을 경험하는 일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에요.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초경을 경험하는 시기가 빠르거나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사람마다 키가 크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초경을 경험하는 시기도 모두 다르거든요. 내 몸은 초경을 시작하기 좋은 때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초경을 하기에 좋은 시기를 찾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몸의 변화와 함께 사춘기가 시작되고 또 머지않아 초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저 얼마 전부터 팬티에 뭐가 자꾸 묻어나요. 이건 정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래야, 혹시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나는 거니? 네, 맞아요. 그건 흔히 냉이라고 하는 질 분비물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생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냉이 나오고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초경을 겪게 되기 때문에 초경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준비가 필요한 건가요? 갑자기 초경을 맞았을 때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거든. 분비물이 늘어났다면 생리대를 가방에 2개 정도 갖고 다니는 것이 좋아요. 생리는 소변처럼 내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리 기간 동안에는 생리대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생리 양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생리대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함께 보면서 알아볼까요? 모양에 따라 일반형과 날개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자 모양인 것은 일반형이라고 하고 일반형 생리대의 양 옆으로 날개처럼 붙어 있는 것은 날개형이라고 합니다. 날개형은 팬티의 가장자리 부분을 감싸줘서 생리혈이 옆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생리대의 두께와 길이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슬림과 울트라 슬림으로 나뉘는데 각각 얇은 것과 더 얇은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에 따라서는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오버나이트로 나뉩니다. 생리 양이 많을수록 더 긴 생리대를 착용하면 되고요. 오버나이트는 밤에 잘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생리대보다 뒷부분이 넓적하고 긴 오버나이트를 사용하면 자는 동안 옷이나 이불에 생리혈이 묻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헷갈린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리대 패키지를 잘 살펴보세요. 표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생리양에 따라 알맞은 것을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리대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막대형으로 생긴 탐폰이라는 생리대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생리대가 몸 밖에서 생리혈을 흡수하는 것이라면 탐폰은 질 안에 넣어서 생리혈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생리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건 생리일에 따라 생리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생리는 3일에서 7일 정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첫날부터 둘째, 셋째 날
양이 많고 이후에는 점차 줄어듭니다. 양이 적을 때는 작은 생리대를 쓰면 되고 양이 많을 때는 긴 생리대를 쓰면 되고요. 양이 많은 날 불안하다면 울트라 슬림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슬림형이 더 안심되겠죠? 팬티 라이너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초경 전에 질 분비물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나게 되면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학교에 있거나 외부 활동이 많아서 팬티를 갈아입기 어려울 때 팬티 라이너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체해주면 훨씬 상쾌하겠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초격을 시작하게 될지 몰라요.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처럼 집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생리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포장된 생리대의 스티커 부분을 잡고 잡아당기면 생리대가 한 번에 펼쳐져요. 생리대 끝부분을 잡고 포장지에서 마저 벗겨내면 끈끈한 테이프가 붙어있는 면이 있고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면이 있죠. 깨끗한 면이 우리 몸에 닿는 부분이니까 그 뒷면의 끈끈한 부분을 이용해 속옷에 고정하면 된답니다. 일반형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날개형을 사용할 때는 똑같이 끈끈한 면을 속옷에 붙여준 다음 날개 부분은 팬티 가장자리를 감싸면서 양 옆으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대형과 오버나이트 그리고 슈퍼롱 오버나이트는 앞뒤가 달라요. 넓적한 부분이 엉덩이 쪽으로 가게 착용을 해주면 됩니다. 생리대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교환할 때는 속옷에서 생리대 끝부분을 잡고 가볍게 떼어냅니다. 사용한 생리대를 돌돌 말아서 화장지로 2바퀴 정도 감아서 버리거나 새 생리대의 포장지에 감싸서 버리면 됩니다. 생리대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한 생리대는 꼭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하고 남은 생리대는 잘 밀봉해서 실온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초경을 맞고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생리 주기를 기록해야 됩니다. 생리 주기는 생리를 시작한 날부터 다음 생리를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28일에서 30일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생리 주기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고요. 생리 주기를 셀 때에는 생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세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초경 이후 1년에서 2년 동안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자궁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고 배란도 원활하지 않거든요. 초경을 시작하고 첫 2년 동안은 자궁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리 주기도 불규칙한 거랍니다. 내 몸이 좀 더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초경과 사춘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미래하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미래 준비됐니? 네. 그럼 미래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볼래? 우리는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사춘기는 소화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춘기가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변에 털이 자라고 여학생들은 젖멍울이 생기면서 가슴이 커지고 초경을 맞게 돼요. 남학생들은 근육이 발달하고 몽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맞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 다음이 초경. 여학생들은 초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난소에서 다 자란 난자가 배출되는 걸 배란이라고 하고요.
자궁은 배란을 기다리면서 자궁 내막에 영양분을 저장해요. 정자를 만나지 못한 난자가 영양분과 함께 질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 이 과정을 생리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 하는 생리를 초경이라고 해요. 이건 여성으로 변해가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 거죠? 맞아.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지? 투명하고 끈적한 질 분비물이 늘어나요. 그럼 준비해야 할 것은? 갑자기 초경을 맞았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생리대를 준비해요. 우리 미래가 정말 잘 설명해줬네요. 이제 잘 아셨죠?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건강한 사춘기 맞이하기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